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서해 바다가 물밑에 숨겨두었던 그 속살을 드러낸다. 바람도 세월도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듯 고요한 서해 갯벌. 만물이 움츠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서해 갯벌은 값진 보물을 품은 양 의기양양하다. 어부들에겐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나그네에겐 편안한 휴식처가 되는 서해 갯벌. 기다림 속에 바닷길이 열리면 서해 갯벌엔 겨울 낭만이 찾아온다. (48번) 국도길을 따라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달려 강화대교를 건너면 바다를 품에 안은 서해 갯벌의 시작 강화도를 만난다. 대교를 건너자마자 긴 모래사장을 가진 해안가가 펼쳐진다. 바닷물로 출렁이던 해안가에 물이 빠지고 나면 하늘과 맞닿은 광활한 갯벌이 그 장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여의도 면적의 52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강화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다. 수천만 년 전 퇴적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청정의 갯벌은 세계 희귀 생물들이 번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돼 있다. 모처럼 일상에서 일탈을 꿈꾸는 이들에게 황량한 겨울 갯벌은 또 다른 멋스러움으로 다가온다. 겨울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갯벌은 쉼터지만 갯일을 하는 어부들에겐 삶의 텃밭이 된다. 바다가 낸 길과 사람이 낸 길이 만나는 곳엔 황금 어장이 있다. 예부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수면이 잔잔해 갯벌이 발달했던 강화도. 갯일만 하면 먹고 살릴 걱정 없던 곳이 바로 이 강화 갯벌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화에선 건간망 어로 작업을 한다. 밀물에 쓸려온 고기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어망에 걸려들도록 하는 방법.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걷어들이니 고기에 많고 적음도 탓할 일 없다. 즉석에서 맛보는 생선회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술 한 잔은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너른 갯벌 위에 휴식처가 된 이 작은 배는 수십 년 갯일을 해온 어부들의 삶이 만들어낸 지혜다. 쉼터라고 해도 좋죠. 뭐 어디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또 특히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여기다가 좀 실어놨다가 나중에 배로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요. 생명을 품은 고요한 갯벌에 다시 물이 차오르면 갯벌은 흔적도 없이
어느새 바다가 된다. 강화도엔 53개의 돈대가 있다. 그중 갯벌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분오리 돈대.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분오리 돈대는 조선 숙종 5년에 설치한 것으로 한양으로 이어지는 백길을 보호하고 적군을 감시하는 기능을 했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강화를 지킨 건 돈대뿐이 아니다. 해발 469m의 만이산은 예부터 신령스런 기운을 지닌 산이라 했다.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 제단을 쌓았다 해서 민족의 성지가 된 참성단. 백두산과 한라산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에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단군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백성의 안녕을 빌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를 몸에다가 듬뿍 받은 그러한 아주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참성단이 여기에 있을만 해요. 사방팔방 확 트여지고 전망이 탁 좋고 특히 참성단에서 이 정상까지는 아주 바위 등산하는 맛이 납니다. 만이산 남단.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함허동천 계곡이 나타난다. 함허동천. 조선 전기 승려 기화가 너럭바위 위에 새긴 이 글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잠겨 있는 곳이란 뜻이다. 400년 전 자신의 법명을 따 글을 새긴 함허대사는 이 계곡을 사바세기의 때가 묻지 않아 수도자가 정진할 수 있는 곳이라 칭송했다고 한다. 함허동천 계곡길에선 사찰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전등사, 보문사와 함께 강화도의 3대 사찰로 꼽히는 정수사. 겨울 운치가 더해진 고즈넉한 사찰에 들어서니 번뇌로 가득 찬 마음이 사라진다. 함허대사가 중창한 정수사는 규모가 작지만 수많은 승려들이 수행을 한 곳으로 예부터 신성한 도량으로 여겨져 왔다. 다음 달이 저 출산이라 제 애기도 좀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아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좀 왔는데 사실은 정보 없이 왔거든요. 정보 없이 왔는데 오다 보니까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절이고 역사도 오래됐고 또 되게 조용하고 좀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랄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라 그럴까. 보물 16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 한국의 3대 아름다운 문살로 꼽히고 있는 화려한 꽃문살은 사바와 현실의 세계를 이어주는 듯하다. 인천 잠진 선착장에서 배로 20여 분을 가면
청정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섬 무의도가 있다. 배편으로 차가 다니니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다. 안개 낀 날 섬의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춤사위를 펼친 듯 한다 해서 무의도라 이름 붙여졌다. 하루 2번 무의도는 신비한 바닷길이 열린다. 물이 바다 안쪽으로 밀려나가면 갯벌은 그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다.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 그곳엔 아낙네들의 고단한 삶도 함께 있다. 예부터 굴을 캐는 것은 대부분 여인들의 목. 물때 시간에 맞춰 충분히 캐내야 하니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다. 겨울철 갯일은 안악들에겐 그야말로 굳은 날씨 같다. 옛날엔 이렇게 지지도 못했어. 이고 다녔어 이렇게 다라에다. 그러다가 엎어지면 다 쏟아져. 물 들어와서 그냥 허둥허둥 오려면은 그거 제대로 못 이고 오면은 빠지는 데서는 손도 못 놔. 꼭 붙들어야지 그지. 에이 그렇게 가지고 다 애들 길렀잖아. 공부 가르치고. 아이 이건 너무 해서 이제 지겨. 근데도 이걸 어떻게 배운 거니까. 은행이야 은행. 은행에 가면은 돈을 꺼내야 되는데 여기 오면 손만 놀리면 돈 벌잖아. 노다지야 이거. 진짜 축복받은 동네요 이 동네는. 바삐 움직이는 만큼 늘 풍성함을 선물해준 갯벌이 있어 고단한 삶도 견뎌왔다. 여자. 어느새 지게 한가득 축복이 담긴다. 이 너른 갯벌은 내일도 아낙네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과거 겨울은 육지보다 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더 궁했던 시기였다. 추운 겨울이면 이곳 무의도 사람들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준 게 바로 벌벌이묵. 서해안 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벌벌이묵은 생선 껍질로 만든 음식. 박대라는 생선 껍질을 끓는 물에 고아서 체에 거르고 겨울 찬바람에 식히면 묵이 된다. 따뜻하면 금세 녹으니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벌벌을 떠오니까 벌벌이라고 하지. 썰어서 이렇게 썰어도 하들 하잖아. 그렇게 벌벌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전에는 솔직히 움치 살 때는 망둥이하고 그전에 가오리 간재미가 흔했어. 옛날에는 흔했는데 그걸 쪄서 먹고 국물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인겨. 그거이. 생선 껍질까지도 귀중한 양식이 됐던 시절. 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줄이었다. I had some brand new shoes. They were already 바람과 함께 힘차게 밀려온 파도가 겨울 낭만을 깨운다. away. They left me a letter.
한가로이 걷는 겨울바다는 아름답고 치열했던 지난 시간을 비워내는 공간. It's nothing, nothing.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서해바단 지난 삶의 이야기를 싣고 또 떠나보내며 고요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We are all made of air. There's stars in my eyes and there's sun in my hair. And I'm running away. It makes me feel better. It's just like you told me it'd be. It's nothing, nothing, nothing. 서해 갯벌을 찾아 나선 두 번째 여정은 화성 백미리 마을. 이른 새벽, 백미리 항은 물때에 맞춰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어부들로 분주하다. 다시 것도 3만 드리고 하나들. 대리사에 근데 저리 부끄럽대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은 갯벌을 찾아 나선다. 백미리 갯벌을 지척에 두고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선 이유는 바로 청정의 갯벌이 그곳에 있기 때문. 마음 급한 한 어부는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벌써 배에서 내린다. 배 위에서 물이 빠지기를 2시간 기다린 뒤 어부들은 비로소 갯벌로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도리도. 썰물에 드러난 갯벌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긴 기다림 끝에 찾은 갯벌. 한때 도리도는 갯벌이 없던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살아온 터전이기도 했다. 사람 냄새로 소란스럽던 섬은 이젠 수많은 생명들이 대신하고 있다. 어부들은 갯벌이 얼기 전 마지막 낙지잡이를 한다. 날이 추울수록 낙지는 갯벌 속 깊이 그 모습을 감추기 때문. 오랜 경력의 어부에게도 낙지잡이는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쓸만하네. 낙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보통 10여 분 갯벌과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요거 연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숨바꼭질하듯 도망가는 낙지를 잡느라 진땀을 쏟지만 아주 작은 거. 잡을 때마다 돈이 되니 어부는 힘이 들어도 즐겁다. 낙지가 제일 다 쓸 적에 손끝에 다 쓸 적에가 제일 힘들어요. 그 낙지는 도망을 자꾸 가고 사람은 잡으려고 큰 안간힘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그때가 힘들어요. 갯벌 속에 숨은 낙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전엔 손만 내밀면 낙지가 잡혀 올라오던 시절도 있었다. 황금밭이라 불렸던 갯벌에서의 수확은 그러나 예전만 못하다.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시화 방조제로 화성의 섬들은 옛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방조제로 막힌 곳은 더 이상 배가 드나들지 못하고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갯벌은 육지화가 됐다. 시화호 안은 갈대숲이 장관을 이룬다. 시화호 상류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
갯벌을 대신해 자리를 차지한 갈대숲의 휘파람 소리에 겨울의 고독이 온몸으로 스며든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밭을 지나면 표류된 섬처럼 웅크리고 있는 공룡알 화석지를 만난다. 시화호 일대는 1억 년 전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였다. 겨울철 이곳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지이기도 하다. 몇 년 전만 해도 갯벌이 마당처럼 펼쳐졌던 섬마을. 이젠 옛 바다의 흔적만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 과거 번창했던 섬마을은 그리움을 안고 사라지고 있다. 바지락을 캐고 꽃게와 새우잡이를 하던 섬 사람들은 이제 40여 명의 주민만이 남아 고향 땅을 지키고 있다. 고향이라는 게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한번 이러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실향민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고향에 대한 그 애착심이 간절하지만 저희 역시 여기 사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고향의 그 이러면 고향의 서러움이라 할까요? 그런 게 남죠. 갯벌도 사람도 떠난 우음도.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의 바다와 갯벌은 변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다. 소박한 여유로움이 있는 궁평항. 화성 8경이라 꼽히는 궁평 낙조가 펼쳐진다. 노을과 바다는 겨울의 시작점에서 이방인들의 가슴을 애잔하게 붙들어 놓는다. 기다림이 있어야 만나는 서해 갯벌의 긴 여정은 보령에서 그 꽃을 피운다. 매월 1.5km의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보령 무창포 마을. 바닷길이 열리면 조용했던 섬마을이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곳은 다른 서해 갯벌들과 달리 돌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기다림 끝에 마주한 갯벌 위를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또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뿌려놓은 선물을 주워 담을 수 있으니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삼옥동 불을 직접 해서 재미있고요. 바닷길이 열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너무 애들이 너무 신나해서 저도 좋습니다. 삶의 풍요를 누리도록 했던 갯벌은 또 평야가 됐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간척 사업으로 갯벌 대신 생긴 평야가 1840헥타르에 이른다. 예, 여기 갯벌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 여기로 가서 한 2km 정도, 2.5km 그 정도까지 멀리까지 바다였었습니다. 그 바다를 갖다가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도 원논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뚝을 막았었어요. 옛날에도. 그랬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현대식인 거 좀 크게 막았죠. 땅이 생기고 쌀이 많이 나니 이곳은 많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 됐다. 평야가 생기기 전 바다가 지척이었던 남포면은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고려 우왕 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남포읍성. 사면을 바라볼 수 있는 남포읍성 안엔 관할을 세웠다. 무채색을 띠고 있는 초겨울 관할은 역사 속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고즈넉하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늘 그 색깔을 달리하는 서해 바다. 수많은 삶의 파편들과 이야기들이 겨울 낭만이 돼서 스며든다.